간목 사주를 간명해 보겠습니다. 네. 사주는 갑진, 계유, 갑자, 임신, 남자분입니다. 사주를 먼저 보시면 간목이 6월에 태어났고 월지는 이렇게 신유합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를 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진이 삼합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는 방합이고 자진은 삼합입니다. 월지를 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계수가 천간에 투가 나고 자진이 있으니 수가 지금 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이제 가을이고요. 추절생인데 추분 이후에 태어났어요. 추분 이후에 태어났으니 동절로 간명을 하겠습니다. 순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동절은 수화가 간목이 정화를 인화를 해서 임수로 신금을 들여놔요. 유통을 해야 됩니다. 이 수화를 무토나 술토가 중화를 이루게 해야 하는데 사주 자체에 술토가 없고 이 술토는 이제 가정교육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쯤 이제 진로적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습기에는 지금 술토가 없지요. 그래서 동절의 수화의 그런 조화가 지금 불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자기의 시절에 맞는 토를 갖고 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토가 있으면 그 토로 자기의 진로 적성을 결정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토를 봤더니 진토가 있어요. 그러면 진토는 하절의 추나절의 토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주가 조금 수가 왕하니까 이 나무에서 지금 싹이 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행에서 병화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병화를 만나니까 마치 이제 추나의 목을 키우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계수가 목을 성장을 시키는 그런 사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계수를 만나서 목을 키우면은 이제 말이나 글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공직에 종사하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공적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동절이지만 병화를 만나고 자체에 진토가 있어서 목을 키우는 수생목하는 기운이 왕하여 배운 지식을 백성을 교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주이고 또 그렇게 공적 임무를 맡은 공무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을 한번 보시면 격은 간목이 6월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보시면 정관격입니다. 정관격. 정관격은 재성이 이제 상신이죠. 그래서 상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 상신 이렇게 할게요. 상신이 연지에 있으니까 또 나라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지에 상신이 있으면 되게 국가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국가 자격증을 따거나 뭐 이렇게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났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또는 공적인 기관에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연지에 있으면 조상덕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는 일단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지에 상신이 있으면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직에 근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 정인 용신이지요. 정인 용신이 있으면 이제 관인 상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월 간에 정인이 있어서 관인 상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관격의 관인 상생이 이루어진다는 건 정인으로 정관이 원하는 학습을 하여 정관에게 너의 학습의 공을 인정받아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성실하게 관인상생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좋았는데 천간에 편인이 이렇게 투가 나있죠. 그래서 편인이 투가 나여서 혼잡합니다. 그러면 편인은 어디에 있어도 정관을 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설기합니다. 그래서 관설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은 이 천간이 임수가 편인이 투간했기 때문에 편인도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양의 강한 임수임으로 이렇게 자진으로 수국도 이루고 있죠.
그러면은 편인은 이제 정관을 설하니까 정관을 설한다는 의미는 정관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나 정관이 설계된다는 거는 그 관에 대한 일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내냐면 이제 정관의 단체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정관을 설계하니까 위에 상사가 정관이니까 이제 정관 상사인 그 조직의 상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마찰이 심하고 근데 잘 못 맞추는 거죠. 적응을 잘 못하고 자기가 정관을 잘 못 맞추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인이 정관을 설하면 반드시 재생관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생관만이 관을 유지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생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편인이 있으면 재생관을 잘 못하게 되죠. 재생관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조직에 충성을 하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듯한 그런 충성감.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하고 윗사람의 뜻을 잘 받들고 뭐 이렇게 자기가 대하는 그 백성들에게 충성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생관을 잘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직장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윗사람에게 잘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재생관이 안 되면 재생관이 안 되면 이제 토생금이 지금 안 되면 그러면은 이 유금이 이렇게 설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설되겠지요. 그러면 유금이 생을 못 받고 설을 당하면은 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관격이 관인 상생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편인으로 인해서 관이 설되면 정관이 사라진다. 이 말은 자기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을 설하여서 자기의 관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편인이 천간에 있어서 편인이 지금 이제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관설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편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별 그런 관설이 되면 선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자기 소속의 정보 또는 자기 그 조직에 있는 자기 소속에 있는 물품 이런 것들을 횡령하는 일을 해서 권한을 남용하게 됩니다. 편인이 그래요. 정의는 아닌데.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인대운에 가면 무인대운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인대운에 일단 먼저 재극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토임수가 재극인을 해요. 재극인을 하면 재생관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재극인을 만나고 재생관을 안 하니 관설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 자기가 소속된 그 권한을 좀 이용해서 친척이 사업하는 걸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관설입니다. 뭐 크게 무슨 횡령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있는 소속의 권한을 좀 이용해서 사업하는 것에 편의를 봐주신 거죠. 네, 사업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런 행동이 관설이에요. 근데 공무원은 어떤 경우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간목이 일간이 비견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간목과 간목이 무토를 이렇게 쟁제를 하는 것이죠. 네, 쟁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견이 누군가 이 사건을 알고서 제보를 해서 간목이 제보를 했겠죠. 이제 그래서 제보해서 사실이 드러나서 정직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중질환 쟁제니까 내부 싸움 뭐 재극인의 쟁제니까 내부 싸움 내부의 경쟁자에 의해서 자기가 근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재성을 잃고 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견 간목이 제보를 했을 것이고 그 제보에 의해서 내가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자체는 이제 관설이니까 재극인 운에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선의로 이제 도와준 것이 그
선의로 도와주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닌데 이제 관을 설하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비견 간목이 제보를 하는 바람에 정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뭐 소송을 난 경제적인 이익을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원을 하고 소송을 해도 이기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직 당해서 물러나고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제 또 다시 비견이 있으니까 예, 비견의 그 부동산 컨설팅하는 일을 현재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제극인이 오면 이렇게 내부 질환으로 제극인 시기하는 동료에 의해서 이렇게 발각이 돼서 이제 큰 일을 치르게 된 거죠. 사건이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정년퇴직을 못하고 정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궁통보감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서 관상생이 아름다운데도 근황하지 못하면 쟁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편인이 있으면 본의 아니게 관설을 해서 이게 관이 사라진다. 이것이 여기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통보감의 용을 보면 궁통의 간목이 6월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6월에 용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정화가 있어야 되고요. 병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금이 용입니다. 그래서 정화, 병화, 경금이 이렇게 용입니다. 그럼 이제 정화가 있으면 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화는 이제 정화는 경금을 재련해서 목을 구하고 그래서 간목이 정화가 있으면 급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가을이니까 간목이 정화를 인하여서 경금을 재련하면 급제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화가 없어요. 정화가 없으니까 이제 귀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귀라는 것은 과거에 급제해야 한 귀이거든요. 이제 이분은 그렇게 고위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병화가 있어야지 병화가 인덕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운에서는 이제 병화를 이 운에 공무원도 되고 그래서 운에서 이제 병화를 만나 혜택을 누렸죠. 처덕도 누리고 처가덕도 누리고 많은 인덕을 누렸습니다. 참고로 처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부잣집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투가 나면 격이 더욱더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정화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경까지 갔어야 되는데 경금이 없으니까 커다란 귀를 얻지 못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용을 이 자체로는 갖추지 못하고 이제 대운에서 병화와 정화를 누렸어요. 병정화를 누렸기 때문에 혜택과 처덕과 많은 인덕을 보았는데 무토대운에서 제극인과 쟁제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관설이 크게 일어나 직장을 본의 아니게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목의 정관격 편인이 있어서 관설한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